안녕하세요. 운동 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Q&A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 영상에 그 댓글을 남겨주신 윤서준이라고 하는 구독자님이신데, 아마 그 댓글을 보니까 고3 학생이고 현재 최대 입시를 준비 중인 학생인 것 같아요. 자, 윤서준 구독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은 최대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지금 몸을 만들고 있는데 체지방이 실제 운동 수행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최대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실기 종목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아마 체지방을 조절을 하실 것 같고, 그 체지방이 실제 최대 입시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이게 주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님의 그 질문 가운데서 체지방과 그 다음에 운동 수행 능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는 이 체지방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몸을 구성 성분을 구분할 때 체지방과 그리고 뭘로 구분하죠? 제지방 이렇게 구분해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몸에 있는 지방을 체지방이라고 하고, 제지방은 뭐죠? 지방을 뺀 모든 것을 제지방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표적인 것으로 뭐 근육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뼈도 들어갈 것이고, 우리의 장기라든가 우리의 뭐 내장 기관이라든가 우리 조직들을 다 제지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윤서준 학생이 이제 관심 있는 것은 과연 이 지방이 운동 수행 능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이걸 질문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먼저 운동 수행 능력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알려면 지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간단하게 제가 지방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지방에는 두 가지 종류가 보통 있어요. 첫 번째는 갈색 지방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백색 지방.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인간과 가장 유사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동물이 뭐냐면 그 유인원이라고 하는 침팬지라는 거잖아요. 인간과 99% 정도가 그 일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지방이 달라요. 즉, 유인원과 같은 침팬지는 무슨 지방이 많냐면 갈색 지방이 많고, 우리 사람과 같은 인간들은 무슨 지방이 많냐면 백색 지방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갈색 지방은 백색 지방이 타서 에너지로 만드는데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갈색 지방이고, 백색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세포라는 곳에 저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백색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팬지 같은 경우는 주로 활동할 때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갈색 지방들이 많은 거고, 사람은 지방을 저장하기 위해서 백색 지방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진화론적으로 보면 왜 사람이 갈색 지방보다 백색 지방이 많으냐? 그것은 여러 진화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인간은 진화하면서 뭘 많이 쓰게 됐냐면 머리라는 것을 많이 쓰게 된대요. 그 머리를 많이 쓰게 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포도당도 많이 필요하지만, 이런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백색 지방이라는 것을 많이 저장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갈색 지방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색 지방, 몸의 지방 세포를 많이 저장하는 것보다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갈색 지방을 많이 저장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자, 지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지방은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즉, 지방은 우리 인체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절연체의 역할을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이 있죠. 그러니까 체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체온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방어막을 피는 거 있죠.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절연체 역할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쿠션 역할도 해요. 지방이 많은 사람과 지방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부상당할 확률이, 지방이 부족한 사람들이 뼈에 잘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중요한 장기는 어떻게 보면
뼈와 지방이라는 것으로 잘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마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역할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또 지방, 기름기가 없으면 맛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 보면 이렇게 지방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러죠? 뭐 꽃등심 이런 거, 지방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이 또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돼지고기도 비계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듯이 이 지방이 없으면 또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또 그 외에도 뭐 지용성 비타민을 용해하는데, 흡수하는데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방은 우리 인체 내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중요한 이제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은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3대 영양소 중에서도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방이 에너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방을 몸에 많이 저장하면 과연 운동 수행 능력에 영향을 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운동선수들 중에서 글쎄요, 올림픽 종목에 보면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아마 근육은 많이 있는 선수들은 봤지만 지방이 많은 선수들은 그런 종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스모라든가 뭐 예전에 뭐 한참 유행했던 뭐 레슬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 종목에서는 간혹 그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을 찌우는 그런 선수들이 있었지만 그 외에 정말 그 승패를 가름하는 그런 올림픽 종목에서는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지방이 운동 수행 능력과는 크게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보다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우리 인체에 뭘 많이 저장해야 되냐면 탄수화물이라는 것을 더 많이 저장하는 것이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구독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최대 입시 종목과 지방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따져볼게요. 자, 대학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 입시 종목들을 보면 되게 어떤 것들이 있죠? 제자리 멀리 뛰기 이런 거 있죠. 제자리 멀리 뛰기. 물론 이제 대학마다 좀 다르지만 그 다음에 서전트 점프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10m 또는 뭐 25m 왕복 달리기, 뭐 셔틀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자리 멀리 뛰기, 뭐 이런 것도 있죠? 제자리 멀리 뛰기. 또 어떤 그 대학을 보면 뭐 최전굴, 유연성 같은 거 보기 위해서 최전굴, 앞으로 굽히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악력이나 뭐 근력 같은 걸 혹시 보는 대학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메디신 볼이라고 해가지고 좀 핸드볼 공보다 좀 더 큰 공 있죠. 그 공을 던지는 그런 그 시험도 있어요. 자, 얼핏 보면 이 종목 안에 일부분, 대부분 다 포함되는 그런 그 실기 종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제자리 멀리 뛰기는 어떻게 되죠? 순간에 서 있다가 폭발적인 힘으로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멀리 뛰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탄수화물이라는 게 필요해요. 탄수화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게 필요해요. 크레아틴 인산. 자, 탄수화물은 어디에 저장하냐? 우리 근육이나 간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크레아틴 인산은 주로 어디에 저장이 되냐? 우리 근육에 저장이 돼요. 근육에 저장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자리 멀리 뛰기는 주로 크레아틴 인산에 의해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서전트 점프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에 강한 점프력을 요하는 거니까 크레아틴 인산과 같은 물질이나 탄수화물이 필요한 거고, 10m나 25m 왕복 달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레아틴이나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제자리 멀리 뛰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될 거고, 그 다음에 최전굴 유연성은 뭐 이건 에너지하고는 큰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이것은 뭐 에너지원이 여기하고 비슷해요. 악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메디신볼 던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최대 입시에서 보고 있는 실기고사의 대부분,
거의 99%는 다 무슨 종목이냐면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는 그런 운동 종목으로 다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장시간의 중강도의 운동으로 지속적인 운동, 뭐 조깅이라든가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중장거리 운동을 할 때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지방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최대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은 전부 다 뭐다? 크레아틴 인산이나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종목들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종목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뭘 많이 섭취를 해야 되냐? 크레아틴 인산은 몸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탄수화물과 크레아틴 인산을 많이 복용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탄수화물과 크레아틴 인산은 우리 인체에 어디에 많이 저장되어 있느냐? 근육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육에. 자, 그런데 그러면 최대 입시를 잘 하기 위해서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느냐?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야 되느냐? 지방은 근육에 약간 저장이 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백색 지방 같은 것은 지방세포, 우리 지방세포 있잖아요.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최대 입시를 잘할 수 있는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이려면 결국 무엇을 키워야 되느냐? 근육량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주로 저항성 트레이닝, 웨이트와 같은 근육량을 늘려주는 것이 훨씬 더 이러한 종목에 유리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하지만 보디빌더처럼 너무 지나치게 근육량이 많은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이 전혀 없는 게 좋으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지방과 탄수화물은 아주 교묘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지방도 필요하고 탄수화물도 필요해요. 따라서 어느 적정 비율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체지방률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자는 25%, 여자는 이제 30% 이상이면 비만이니까 보통 10에서 한 20% 정도의 수준의 체지방률을 유지하는 것이 운동 수행 능력에 가장 적합한 그런 체지방량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윤서준 구독자님께서 주신 체지방과 운동 수행 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적절한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Q&A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많은 분들의 질문과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